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의 급등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이점으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장중에 갑자기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일제히 갑자기 윤석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으로 확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런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을 이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대선주의 본격적인 시작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로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똑같이 그냥 쫙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재명 관련주는 또 급등을 해요.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제 어떤 안 좋은 얘기, 악재,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 악재 같은 얘기죠. 악재가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 이재명 관련주들은 일제히 또 이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급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분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분들이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반기문 그 유엔 총장, 전 총장이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비추다가 이제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안 한다, 나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이스타코, 동신건설 등이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찍었어요, 장중에. 근데 이거 갑자기 올라가는 거 저 꼭대기에서 잡으면은 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올 때 잘못 잡으면은 물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권으로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주가가 좀 내릴 때, 자, 이럴 때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대부분의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21선 정도를 타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21선 전후로 분할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타코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오늘 올랐으면은 내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이 된다, 수사가 착수됐다, 그럼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좋다 나쁘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분이 대통령을 안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12월 달부터 나왔어요. 12월 달에도 뉴스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가 12월 달이에요. 작년 12월 달. 몰랐을까요?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어떻게 하든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이 나와야 돼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나오면 떨어지겠습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져야 밑에서 살 거 아닙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 꼭대기에서 사면은 계속 물리는데. 그래서 이스타코도 보세요. 21선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 밑에 이제 지지선까지 다 내려오니까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다 나온다니까요. 희한하게 그거를 이 정치 세력 전문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잡다한 종목 하지 말고 딱 대장주로만. 그럼 이재명 인맥 관련주 중에서는 이스타코하고 이 동신건설, 그 다음에 또 형지엘리트,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형지엘리트도 동신건설하고 지난 5월 말 6월 초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왜냐면 전고점 돌파 직전에 와 있다, 빵 하고선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천년만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로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것은 정책 관련주거든요. 근데 정책 관련주가 지금 정책 관련주 다운 정책 관련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부동산 관련된 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당연히 얘기를 할 것이다. 또 뭐 일자리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관련주가 이렇게 오른 거지, 정확하게 공약으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 때는 복지, 뭐 저출산 이런 거를 나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또 이명박 후보 때는 4대강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렇게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정책이 발표를 해야 그 종목은 사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경선을 거쳐서 이제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둘이 1대1로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같은 시속 게임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때도 아주 멋지게 리듬을 타면서 움직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한쪽이 내려가니까 한쪽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와줬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주의 랠리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는 종목을 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 말고 내려가는 종목을 사라고요. 아셨죠? 그 얘기가 오늘의 핵심 얘기입니다. 자, 애니눅률 같은 경우 확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거 저점에서 잡잖아요. 반등이 확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 지금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애니눅률이 일단 대장입니다. 지금의 대장은 애니눅률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덕성이 대장을 했었죠. 근데 덕성보다도 덕성우가 우선주가 더 탄력이 있어서 갔었는데 우선주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잘 움직이다 갑자기 이제 단일가 거래가 돼요. 30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단일가 거래로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는 조금 이제 그런 경우에 사고팔고가 이제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동안 덕성, 서현 이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애니눅률, 그 다음에 이제 위즈코프, 자, 이런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즈코프는 또 일자리 관련주로도 유명하죠. 자, 근데 이제 위즈코프 보시면은 위즈코프도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위즈코프요, 한 번 만약에 더 자리가 와서 한 5,0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럼 또 멋진 반등 나옵니다. 오늘도 장중에 저점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나왔어요. 만약에 동신건설을 들고 있었던 입장이다. 동신건설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을 때도 이때였죠.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때 이제 동신건설 한번 날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21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죠? 지지하고 있으니까 한 방 쳤어요. 근데 이거 치는 거 보면서 저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은 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그죠? 조정을 받아서 횡보하고 있을 때, 자, 이런 21선이라든지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자, 이럴 때가 제가 이제 봐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자리고, 꼭대기로 막 쳤을 때는 하지 말란 뜻입니다. 자, 잘못하면 맨날 물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즈코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더 착 내려와요. 뭐 안 내려오면 말고요. 내려오면은 매수하면은 수익 나는데 왜 그걸 기다렸다가 못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애니눅률, 위즈코프, 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렸을 때, 이 내렸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온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리까지 안 오고 저점에 지지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가 또 한번 절호의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재명 관련주들, 동신건설이나 이스타코 오늘 올랐으니까 좀 기다리면 다시 또 내려올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올랐으면 내려옵니다. 또 올랐으면 또 내려와요. 내려오면 좋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거꾸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사야 될지, 주가가 올라갈 때 사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내려갈 때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대장주를 선별해 놓고 그 대장주가 내려오면 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같이 양봉으로 급하게 칠 때는 따라가면은 물린다. 그리고 오히려 음봉으로 강력하게 떨어지면은 그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서 올 1년 내내 움직일 수 있는 대선 테마주의 본격적인 시속게임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다. 자, 그래서 기존의 대장주들 위즈코프, 그 다음에 이제 애니눅률, 이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규 종목으로 이제 NX나 그리고 또 자연과 환경이 있어요. 자연과 환경은 제가 이제 단기과열 때부터 이 매수로 봐서 오늘 한 10몇 프로 이제 아침에 갭 뜨면 팔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딱 팔고 나서 쫙 하고 밀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가 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멋진 매수 타이밍입니다. 내려왔을 때를 잘 잡으면은 또 한 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바로 대선주를 하는, 특히 테마주를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혼자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렇게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따라잡습니다. 내려올 때 사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사요. 자, 그래서 혼자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 여기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될지 상담 드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넣어주시면은 상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원전 관련주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은 이 꼭대기에서 이제 이 잡지 말라고 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전일에 장대 음봉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 빠져나온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 반등이 여기까지 나온다. 그것도 반등 나올 때 팔고 나와라. 또는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와라. 안 나오면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질 것이냐?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멋지게 또 한 번씩 반등을 줍니다. 물론 자 보세요. 지금은 반등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세예요. 자, 이 추세는 끝났죠? 자, 그러면 떨어지면서 반등을 한 번씩 줘요. 이 반등이 꽤 셉니다. 한번 반등 나오면은 한 15%, 10% 이상 반등 나와요. 자, 여러분. 자, 한 15% 정도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먹게 되면은 이거 예전으로 치면 상한가 하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슬슬 매수의 타이밍이 됩니다. 이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급등식으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급락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반등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멋지게 반등 나오고 그러면 딱 단기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아닙니다. 예, 반등과 추세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두산중공업 이제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제 더 떨어지면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알려드려야 주가가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내려오면은 매수의 타이밍. 자, 그리고 또 우리기술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번 더 딱 내려오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또 반등이 멋지게 나온다. 자, 이런 종목들 다 상한가를 동반해서 한 번 움직이면은 보통 10% 15% 뭐 많이 저점 대비해서는 20% 30%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 크게 움직였던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자, 이렇게 원전 관련 급등 삼총사, 자, 요런 종목들 지금 자, 오늘도 많이 떨어졌죠. 또 한번 저점의 찬스가 오고 있다. 자, 요걸 갖다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미시스코 거래 중지를 2번이나 당했어요. 뭐 나빠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서 한번 풀릴 때가 됐는데 내일 또 이제 시가를 높이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 4만 원까지 올랐는데 또 갈 거야. 그러고 이제 꼭대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움직일 때 급등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심하게 움직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내일 정도에 세미시스코가 이 상한가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전국의 단타쟁이들은 전부 또 세미시스코에 단타치로 또 다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등락 폭이 거의 뭐 한 20-30%씩 될 거기 때문에 전국의 단타꾼들 세미시스코로 다 집합을 해서 장중에 분봉을 보면 막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은 여기 위에서 단타는 단타로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좋은 종목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동안 급등해서 못 샀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급등했을 때 따라잡지 말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잡아서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바로 급등주 매매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올바른 급등주를 잡는데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히려 더 수익은 크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급등주 매매법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방법 등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